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2페이지 십신작용 추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귀에 익은 십신의 조합을 지금 보는 겁니다. 1번 인성이 관사를 화설하는 관계죠. 근데 인성은 관사를 설하죠. 설은 우리가 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가 식신제살인데요. 이것은 제하는 거죠. 이건 화하고 이건 살을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팔자에서 살을 보면 제일 먼저 살을 처리하라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 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하는 방법이 있고 합살하는 방법이 있고 제살의 일종인데 가살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있습니다. 또 저기 빠져 있는 게 적살이라고 하죠. 적살. 이 적자죠. 적살. 그렇죠. 크게는 제살, 화살, 합살, 적살. 가살은 이 불일가자죠. 불일가. 가살. 이것은 제살과 같은 어떤 유형을 받아도 됩니다. 식신으로 살을 제하는 건데요. 이것은 교화시키는 거죠. 눌러서 이것을 억제하는 거죠. 억제. 화살은 교화시키는 거고요. 합살은 살을 합하는 겁니다. 이건 식신, 화살은 인성, 합살은 겁제죠. 그리고 가살은 상관입니다. 적살은 비견이죠. 대적하는 거죠. 맞서는 겁니다. 이렇게 살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혼잡할 때는 거관 유살 또 거살 유관 혼잡할 때는 거류하는 거죠. 거류 하나를 남기는 거죠. 그 중에서 인성이 관사를 설화하는 것 그것은 학업으로 이름을 알리고 명리를 얻는 것이다. 학업 이것은 인성이죠. 이름을 알리고 명리를 얻는 것 이것은 관살입니다. 인성은 학업이고 학업은 자기 수양이라고 하지만 학업 속에 재물을 얻거나 명리를 취하는 방법이 있는 거로 명리에서는 수양과 명리를 얻기 위한 도구임을 유념해야 된다. 인성이 수양과 명리를 얻기 위한 도구. 이런 인성이 관살, 화설하는 것은 관살이 귀신인 경우, 그러니까 팔자에서 꺼리는 경우 인성으로 그것을 소통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관살의 긍정적인 측면, 장점 이런 것들을 다 얻는 거죠. 그런데 많으면 당연히 사람을 산만하게 할 것이고 적으면 자신이 없으니 나가 취하려는 마음이 적을 것이며 귀기가 적어진다. 적당히 해야 된다. 어떤 경우가 적당해야 되는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실수록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희신인 경우에 근이 있어야죠. 그리고 혼잡이 없어야 됩니다. 충파 형상이 없어야죠. 이런 정도가
적정한 정도의 어떤 상태죠. 여명의 관성이 가벼우면 남편이 큰 발전성이 있을 리 없다. 관살이 많으면 그 압력이 너무 과중하여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일생 열심히 하여야만 그 결과 응한다. 따라서 고인들이 말하기를 중살이 미쳐 날뛰면 하나의 인성을 화할 수 있고 살인상생이면 공명이 특달하고 살인상생, 관인상생이면 버슬길에 나가서 이름을 얻는다. 살로서 권세로 화하면,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살을 화하는 거죠. 살인상생. 가난한 집에 규격이 드러나고 인이 무거운데 관이 가벼우면 지기가 낮고, 이건 인성이 도리어 관성을 해치는 결과가 되죠. 인성은 직위의 의미가 주로 많습니다. 직위, 명예. 인이 무겁고 관이 경이면 남편을 앉아서 구하고 데빌 사이, 효인이 중중하면 부인을 생리사별한다. 왜 그럴까요? 효인이 중중하면 재가 약하겠죠. 왜 그러냐면 인성은 식신을 극하죠. 식신은 재원이죠, 재원. 그런데 재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효인이 중중하면 재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부인을 생리사별한다. 이런 그냥 단순히 조합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설명된 것들은 이런 조합이 팔자에 도움이 되는 조합일 경우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설명되는 것들은 이런 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팔자에서 좋아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신세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식신으로 살성을 제압하는 거죠. 지략으로 극악함을 제압하는 것. 기회, 이건 기회로서 명리를 얻는 것과 같다. 칠살은 질병, 재해, 화란이죠. 화란, 재난, 폭군, 소인 등 나에게 해로운 것들을 대표한다. 식신제살은 용이 내려와 호랑이를 제압하거나 폭군을 제거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거나 재앙을 끄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식신제살은 적을 죽이고 공을 세우거나 사람을 치료하거나 다수와 논쟁하여도 지지 않는 상. 만약 살을 제어하지 못하면 칠살이 수시로 나를 공격할 위험이 있게 된다. 제살이 과다하면 제살 태과라고 하죠. 태과. 칠살이 가지고 있는 이풍을 잃게 되고 영웅이 그 무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식신 칠살, 식신이 살을 제압하는데 일간도 강해야 되고, 불략. 그 다음에 식신도 마찬가지고 칠살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불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신과 칠살의 긍정적인 부분을 다 얻는 거죠. 그런데 제살 태과는 식신이 너무 강하고 칠살이 그러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을 얻기 힘드는 거죠. 그래서 칠살이 가지고 있는 이풍을 잃게 되고 영웅이 그의 무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식신이 강하여 칠살을 묶어두는 것이 좋으며 칠살도 상당히 강황하고 한계이면 명주는 두각을 나타내고 직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시상
시상 일위 귀격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 거죠. 시상에 칠살이 하나가 있고 식상이 그것을 제압함이 잘 이루어진 그런 조합이죠. 시상 일위 귀격. 이것은 그래서 귀하다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칠살이 강하여 식신이 강하여 칠살을 묶어두는 것이 좋은데 칠살도 상당히 강황하고 한계이면 이런 것이다. 귀하다 이거죠. 상관 견관은 위화백단이죠. 상관이 관을 보면 그대로 관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상관으로서 관을 극하는 것은 규칙을 행사하는 것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정관이죠. 그런데 상관이 극하니까 그것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성질은 오랑캐와 같다. 성질머리. 그것은 상관의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오랑캐 같다. 관은 이런 거고 상관, 극관은 규칙을 파괴하고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며 사유가 공인하는 것들을 타도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자기의 주장을 표명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따라서 상관은 반역, 혁명, 대역, 부도. 당연히 현재의 규칙이 불만이고 새로운 것을 세워 종전의 것을 파괴하는 데 의미를 두니 재화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며 변동이 많고 분파가 많으며 노고가 끊이지 않는다. 여자명의 상관, 극관이면 남자에 대하여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을 좋아하지 않고 상관이 무겁고 관이 가벼우면 사내를 무시하고 상관이 가볍고 관이 무거우면 사내에게 모욕을 당한다. 명서에서 남명이 상관을 만나면 감옥에 가고 여명이 상관을 만나면 반드시 제가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죠. 만약 상관이 관성을 완전히 상진시키면 손상해서 없애버리면 아니면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면 반대로 여명이라면 음란하지 않고 오히려 정숙하다. 상관상진이 이겁니다. 상관상진. 상관이 관성을 완전히 상하게 해서 사그러지게 하면 상관 견관을 넘어서서 그것을 단순히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관성이 꼼짝 못하게 하면 귀는 엄청나다. 귀 불가하다. 이것은 상관 견관의 예외적인 상황이죠. 상관 견관이 또 가능한 경우도 있죠. 우리가 흔히 여름에 목화상관, 금수상관, 금수상관. 이때는 화를 봐야 되죠.
화는 금의 관이죠. 관살이죠. 그래서 상관, 견관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데 금수상관. 주로 조후에 관련된 거죠. 조후. 여름에 아니면 술을 써야 되는 경우죠. 화일주가 지나치게 조열하다. 화토. 이렇게 하면 술을 써야 되죠. 그래서 상관, 견관은 통상은 좋지 않은 조합이고, 다만 조우로서 관이 필요한 어떤 조합이 있고, 또 완전히 상진하는 경우는 예외다. 여자의 경우 상관, 견관을 하고 있는데 재운로 가면 남자를 만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가 상관을 설하고 관을 생하죠. 상관이 관성을 완전히 사그러지게 하지 못하였는데, 그걸 우리는 상부진이라고 하죠. 여기가 상진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상부진. 관을 만나면 화가 백출한다. 월상 시상의 관성을 상관이 범하면 부자를 범한 것이죠. 월은 부친궁이고 시는 자녀궁이죠. 전혀 좋지 못하고 일의 관성을 상관이 극하면 자기를 상하게 한다. 주원장사주 병호시도 있습니다. 시가 생시 우진, 임술, 정축, 정미. 토가 일색이죠. 그리고 관성이 하나 있습니다. 정임합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무토가 옆에서 극하고 수가 1점 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그라지죠. 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개가 상관이고 다만 하나의 임수 관성이 상관 떼거리와 대항하고 있으니 외롭게 작전하는 상이고 이 상관에게 완전히 멸도를 당할 것이다. 이게 상관상진이죠. 귀불가은에 해당된다. 운에서 관성을 도와서 부추기니 관성이 부진하여 좋은 일이 없다. 대운에서 다시 관성을 보지 않으니 명국의 상관이 관성을 완전히 상진하고 상관상진이 이제 그대로 발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재생관. 제왕생관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로서 관사를 생하는 것이죠. 재색으로서 재색, 관기를 취하는 것이다. 즉 재물이나 여색을 이용하여 직위를 사거나 취하는 것이다. 예전 어떤 납속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꼭 부지런히 활동, 이런 열정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활동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관기를 취하는 것. 주로 선거, 선출직 이런 거에서 선출직에 의한 관기를 취하는 것이 재생관의 어떤 예죠.
관은 직권과 명예입니다. 직권, 명예. 매간매직 혹은 미인계로서 상사의 환심을 사 승진한 그런 모습. 여명의 재생관살은 남편이나 애인에게 격리상 지원하는 것. 애인이 뭐라 할까요? 정부? 이런 거죠. 왕부가 있다. 쟤는 자기의 신체, 여인의 감정선, 재생관살은 남자 애인을 사랑하여 정을 움직이게 한다. 최고거리는 것은 신약하여 재관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 이때의 관살은 금전채무를 끊임없이 소모하고 밑빠진 독이고 여자에게는 쓸모없는 남자에게는 재물이나 돈을 소비하고 축내면서 빚쟁이처럼 조르는 여자. 당연히 관성은 재성이 상보해야 하는데 재성의 상보가 없는 관성은 고관무보. 관리로서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되거나 관직이 길지 않다. 관직이 낮다. 3년 청지부 만관설화은이다. 3년간 청렴한 그런 지부 관리라고 해도 돈을 많이 번다. 재관이 상보하면 그렇다는 거죠. 관극인, 재극인, 인성이 기뻐하는 것이고 재성이 꺼려하는 것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재극이라는 것은 고부간의 갈등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고요. 재극인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재와 그 인성이 서로 애조의 장애가 되는 경우. 인성은 양심, 우리가 양심이라고 보죠. 재성은 돈. 재극인이면 돈이면 양심도 필요 없는 모습이죠. 인성은 공부와 학습인데 재성은 감정과 물욕이니 재극인은 물욕이 중하여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 감정에 치우쳐서 안면몰수하는 것. 인성은 고양 고국이니 재극인은 돈 벌레 우에 하는 것. 이런 이유로 재극인은 중요한 이동의 조짐, 이동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동, 그 다음에 직업을 바꿈, 집을 구하는 것, 자동차 가게를 구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인성은 모친이고 재성은 부친이니 재극인은 모친상을 당하는 것 또는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인성은 의지할 수 있는 귀인, 재극인은 의지처와 귀인을 잃어버려 재앙을 만나면 헤쳐나기가 어려워진다. 재극인은 복귀이므로 재극인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여 몸에 무리가 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이다. 인성으로 식상을 극한다. 인성은 본래 전문 지식, 학술 지식이고 실험, 연구, 학위. 식상은 실용 지식이죠. 예체능, 그다음에 하이테크, 첨단 기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성으로 식상을 극한 모습은 영양과잉을 설해하니까 새로운 사주를 익히고 활용하는 것이죠. 제극이. 인성은 이것은 고루하고 편벽 되기 쉬운 모습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주를 익히고 활용해야만 이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거 일종의 나들이라고 하죠. 나들이.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어떤 구조가 팔자에 심각해서
꺼리는 거라면 이런 새로운 사주를 익히고 활용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인성이 식상을 극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인성은 전통이고 정통이고 식실 아이디어, 새로운 것이니 인성으로 식상을 제하는 것은 전통으로 유행을 제어하는 것, 정통적인 것을 새롭게만 하는 것을 누르는 것. 인성은 안온함, 순종이고 식상은 반역, 반동이니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것은 순종으로 반역을 조화시키고 안으로서 변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연장자가 자기의 사상이나 언행을 강요하는 것, 그런 걸로 속박하는 것이죠. 투자 손실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인성과 식상이 긍정적인 부분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성과 식상이 인성으로 식상을 극하면 그것이 사주팔자에서 좋지 않은 작용을 할 때라는 것은 때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식상생재. 식상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쫓는 것이니 식상으로서 제사라는 것은 공명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생재는 제사는 공명 추구, 생재는 물욕, 돈을 벌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따라서 팔자에 식상이 있고 재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죠. 그가 좋아하는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 연결되지 못한다. 재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재관으로 이어지면 결실을 맺는 건데 재관이 없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죠. 또한 그런 사람 마음속으로는 그다지 재물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하는 그런 유형이죠. 일반적으로 식상생재인 사람은 언제나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시세에 적응하며 기회를 파악하며 돈을 벌 줄 안다. 돈 벌기가 일단 용이하죠. 겁이 재성을 극하는 것, 관살이 비겁을 극하는 것, 식상이 비겁을 설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신간 조합후 이단 동변. 극의 경우 이런 것 보면 제살이 과도하면 규명이 아니라 제하되 불복하면 이게 바로 역량상 서로 균형을 이루면 규명이다 이런 거죠. 제하면 그것을 얻는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칠살의 함의는 진취, 위엄, 만행, 식신의 평안함, 여유로움 이런 건데 만행의 패도의 기운을 제어하는 것이니 소인이 쓰임을 얻어 규명이 되는 것이다. 상관패인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담대하고 개척정신이 있으나 오만, 교만 이런 것들이 있죠. 인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 진취성도 갖게 되고 상관패에 따라서 이름이 있고 성관 사람들이 많다. 상관 경관에서는 상관이 관을 완전히 제주시키면 오히려 재난이 없죠. 상관 견관이 어떤 정황에서 재난이 있는가는 십신의 함을 따라 분석하면 다시 인성을 만나 해소될 수 있다. 인성은 상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가능한 경우는 아까 조우일 때는 가능하다고 봤죠.
여기도 상생이면 하나는 생하고 하나는 설하는 관계죠. 그래서 그것을 귀신이면 귀신을 설화해서 소통을 시키면 그걸 얻게 되는 거죠.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극도 마찬가지고요. 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예가 살인상생이고 식상생대죠. 여기는 또는으로 바꾸시고요. 기타 부분을 보시면 육친에서는 주보법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육친법과 그다음에 간합법으로 보는 특히 간합법은 부모를 볼 때 모친을 확정할 후 부친. 예컨대 언제나 모친은 인성입니다. 지장간까지 다 봐서요. 그런데 인성이 없으면 주보법에서 없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보았죠. 인성은 없고 편재만 있으면 그 편재가 부친으로 그대로 확정할 수 있는가? 한명하에서는 모계이기 때문에 모친성을 확정하고 간합하는 글자를 부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명하에서는 편재가 부친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기본은 주보법으로 육친성을 확정하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육친성을 확정할 때 간합법으로 보는데 간합법은 부모의 경우만 참고하면 된다. 성이란 인연의 어떤 장단, 연분의 그 깊이 이런 것들을 보고요. 궁이라는 것은 자질 이렇게 봅니다. 성은 인연, 정분. 궁은 성이 자신의 궁에 있으면 이게 정위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면 좋은 인연과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신천미 양이론이라고 하는 대만 분이 쓴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십신 왕세와 일주의 영향. 일간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따라서 십신의 그 특성을 일간이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이죠. 신왕하고 정관이 왕한데 동시에 상관이 투하여 정관을 극하여 묶어두는 경우 해당 명주는 비록 관에 적합한 잠재적인 자질은 있는데 신왕하고 정관이 왕하니까 잠재적인 자질이 있죠. 그런데 운기가 부재해서 관례가 되는 방법이 없게 되고 상관 때문에요. 상관을 본 해는 도리어 재난을 만난다. 세운에서 재를 만나면 이때는 상관을 소통하죠. 그래서 관이 상관을 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관의 상이 나타나는 거죠. 거꾸로 상관이 관을 바꿔야 되겠죠. 상관이 관을 제하지 못하게 하니 정관의 상이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노력은 재성의 뜻이죠. 통하여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변하게 하여 정관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공부하는 것,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발휘돼서 승진하거나 돈을 벌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감성적인 성격보다는 낭만적인 성격이 현실적으로 바뀜을 의미하는데 상관은 낭만, 재성은 현실이죠. 상관의 성격은 감소되고 재성의 성격이 증가하니 화라는 것은 일종의 극도 되는 것이다. 일주에 대한 희귀. 지장간에서 투간된 십신과 일주 특성적인 영향. 지지 바로 위에 동주죠. 동주 지지의 바로 위에 어떤 두 개의 천간이 합하는 상황이라면 지지끼리 서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지지가 반합이나 삼합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면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면 그 천간에 있는 글자도 서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천간에 있는 글자가 서로 합을 하면 지지도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 지장간에 투간하면 뭐 당연히 그 투간된 지장간과 그것이 나온 지지가 당연히 일주화에 작용을 하는 거죠. 보면 지장간과 천간에 투출된 천간 차이가 크면 그 사람의 성격은 양면성이 강하다. 즉 천간에 인성이 투간하고 극제를 받지 않으나 비교적 약한 경우. 예컨대 지지장간에 효살이 왕성하면 그 사람 표면적으로 인자하지만 실제로는 음흉한 늑대이다. 투간하거나 지지에 있는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명주의 선천소지를 대표하는 것 마찬가지죠. 일주와의 친밀도는 일간, 시, 월, 년, 일지. 월간, 시간, 일지. 이 삼각형이죠. 친밀도가 높은. 이것은 뒤에 그 십신만으로 그 기흉을 분석하는 때 유용하게 활용하신다. 항상 삼각형을 월간, 월지, 시간이 일간에 가장 가까운 영향을 주는 것이고 월령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언제나 영향을 주는 것이죠. 원근로 따지면 시간, 월간, 일지 이렇다는 겁니다. 경호일이 월간에 정화가 투간. 시간에 근데 그러면 이 경은 정화의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친밀성으로 따져보는 그런 어떤 규율은 이렇게 일주, 일지 또는 일간 합하는 천간, 일지 합하는 지지, 이건 이쪽 연결이죠, 연결. 또 연결. 어떻게 일주와 연결되는 그런 글자들을 보는 거죠. 읽어보시면 일간 자신은 일간 본신의 성질, 개인적 심성을 분석하며 속하고 그 심성의 기본 함의를 말한다. 만약 일간이 갑이라면 그 사람은 편재 중심적 심성이고, 갑자기 편재 중심적 심성이라 그러니까 그 사회적 어떤 사람, 자연 상태의 인간, 이런 것을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경으로 놓고요. 남자 기준입니다. 이런 자연 상태의 인간은 갑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갑목일간이라는 사람은 비록 일간이 갑목이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은 경이기 때문에 편재 중심적인 심성이다. 일간이 금이면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 이건 자연인이죠. 이것은 외부 사회죠. 그래서 자연인 어떤 상태의 인간 측면에서는 편관 중심적이죠. 일간과 친밀도가 큰 십성은 그 함의가 명주 자신의 신체상이 비교적 밝게 드러나 체현되며, 친밀도가 적은 십신은 함의가 소실되어 쉽지 않다. 일주가 개수, 월간의 무토, 연간이 간목이면 무게가 상합하죠. 무토는 관이고, 무토는 갑에게 극제를 당하고 있다. 무토와 일주는 합함으로 일주는 등이 관계와 친근하게 제휴를 할 수 있지만, 갑이 상관이 관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 성장할 수는 없다. 편극재화로서 십신의 기본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이죠. 십신의 의미와 신강약의 관계. 십신의 의미는 본질상 정신성의 의미고, 비정신적인 의미는 모두 정신성의 의미를 조차 파생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인성의 학력, 직위, 학력이나 어떤 직이라는 것은 인성의 정신성 의미인 나를 생하는 것에서 연유한다. 나를 생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비호, 의지, 학력, 직책 등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그래서 인성의 의미가 되는 거죠. 상관을 발명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은 내가 생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엑기스, 정화를 내보내는 것. 내보내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명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발명예술.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십신의 의미와 일주의 신왕약 관계 시 십신성 의미에 대해서 따라서 응하는 거죠. 재는 내가 극하는 거죠. 신왕시에는 능이 재를 얻고 재의 의미인 발재, 획득 이런 거. 신약시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관리하고 획득하려고 생각하지만 힘이 부족하고 얻을 수 없어. 도리어 나를 파괴시키게 되므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 도로무공 이런 것이죠. 관살은 나를 극하는 거죠. 나에 대한 일종의 압력, 단련. 신왕시에는 내가 그 압력을 감당하고 그 압력 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하여 관료가 되는 것. 신약시에는 관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한 압력이나 단련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으므로 당연히 담력이 작아지고 연약하게 변한다. 혹은 타인의 사기나 함정에 빠지고 감당할 역량이 없으면서 반항하여 재앙에 이른다. 인성은 나를 생하는 것. 신화의 경우에 이미 스스로 자기가 장강한 것이 오히려 유통시켜야 되죠. 그래서 인성의 좋은 측면이 이때는 기대하기 어렵다. 신약자는 감롯을 마땅한 것 같다. 인성은 지위를 대표한다. 그런데 관성과는 같지 않다. 관성은 권력, 지위는 우리가 도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직위죠, 직위. 권력과는 별개입니다. 과장이 처장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권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3급이 1급으로 승급하는 것. 꼭 권력이 커진다고 볼 수 없죠. 다만 직급 이런 것들은 겉으로 표시되는 그런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은 그 직위죠, 직위. 그런 게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권은 없을 수도 있죠. 직급과 권한이 동시에 확대되면 직급은 오르지만 권한이 확대됨이 불분명한 경우는 인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거죠. 신왕자는 그것이 정성으로 발휘되는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고 신약자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 비겁 신왕시에는 이미 파재, 쟁탈투쟁, 신약시에는 오히려 좋은 것. 신약한데 비겁이 없는 경우, 부모의 방조가 없고 자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쉽다. 어떤 십신 자신의 상태가 하나가 분석이 돼야 되겠고 일간의 왕략을 판단해야 되고 배열, 조합이죠. 그리고 운동 이 네 가지를 보아서 어떤 십신을 가지고 그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발휘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십신 조합으로 어떤 우리가 사주팔자를 읽어내는 방법 유년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탐심이다. 탐심. 그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죠. 다른 물건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이건 상관이죠. 존재물을 얻는 건 정제. 그래서 탐심은 상관 겸 정제죠. 근데 경금일간이면 상관은 개수죠. 정제는 을목이죠. 그러면 운에서 이렇게 만난다거나 자수와
요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자수가 있는데 묘목이 운에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 탐심이 생길 수 있다. 이 안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호기심은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호기심. 새로운 것을 계속 갱신하려 한다. 불만족이나 새로운 것은 상관이죠. 호기심, 상관은 호기심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상관의 호기심의 반대 측면은 편인이다. 동일한 상황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나온다. 하나, 상관은 불만에 의한 호기심이고요. 편인은 궁금증, 의심에 의한 호기심. 아무리 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주팔자를 보고 그 사람의 심성을 바로 분석해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십간 배치. 아까 사회적 동물의 속성은 인간은 경금이라고 그랬죠. 개병이다 그러면 개는 상관, 병은 상관의 재성이죠. 이렇게 봐서 이런 조합, 개병 조합이 있으면 이렇다. 이렇게 읽어나는 거죠. 갑무가 있으면 편재 중에 편재죠. 그러니까 편재는 집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하는 걸 가리키는 바, 신체를 외부에서 통제 조작하는 것, 신체 조작물 상으로 그림, 회화, 제도, 설계, 서예, 조작, 물품의 정리 이런 것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십신의 심성 분석 방법, 십신과 일간의 친밀도, 그 다음에 왕세, 친밀도와 왕세. 어떤 십신이 파괴되면 그 십신의 극을 받던 그 글자가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그 극을 받던 글자에 십신의 특성이 나타난다. 식신성이 파괴되면 칠살이 눌려있던 것이 자유로워지니까 칠살 신성이 나타나죠. 정제성이 파괴되면 인성이 눌려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성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좋은 측면으로 나타나냐 나쁜 측면으로 나타나냐는 그것이 팔자에서 반기는 것인지 꺼리는 것인지를 보아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여시명리 예문지라는 사람이 소개한 내용이죠. 원국에서의 성정 판단법, 일주의 본성, 그 다음에 일주가 앉은 십신 조합의 특성,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오행의 조합의 특성, 간목이 일주면 이런 거, 뭐 개성이 강직하고 호방하고 뭐 이런 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십간 특성에서 봤죠. 일주와 앉은 조합, 재성이 앉아 있다. 그러면 뭐 근검하고 역할을 하고 관리 능력이 있고 기획 능력도 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가 앉은 자리에 글자에 십신이 희신이면 이런 것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요. 기신이 재화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신이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나지 못한다.
반대 측면도 드러난다. 강하면, 재성이 강하고 귀신이면 관리 능력도 없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다 오행 십신의 특성. 이런 경우쯤 여기서 말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날 것인지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날 것인지는 그것이 사주팔자에서 반기는 글자인지 꺼리는 글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71페이지 예를 보면 병호, 경인, 무신, 을묘. 일주 무토죠. 개성이 강직하고 새로운 사물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고 무토의 긍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일지가 식상이죠. 앉은 자리입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재능이 넘치고 어쩌고 이렇게 되고요. 최다 오행 관살이죠. 관살의 일반적인 의미 이런 건데 여기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섞여 있지 않고요. 섞여 있고 희기가 중요하죠. 최다 오행 관살의 관상이 희신이면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겠죠. 귀신이면 오만하고 예를 들어 독단적이고 쉬우고 생각과 염려가 많아 우물쭈물하기 쉽고 후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든 것은 희귀 판단이 되지 않으면 상으로 보는 거 이건 뭐 지극히 범위가 제한적이죠. 희귀 판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일지의 특성, 최다 오행 십신의 특성을 읽어주면 된다. 주보법으로 하면 더 간단합니다. 격신은 정화, 용신은 을목, 임수, 경금. 격신의 오행, 화의 오행, 을목, 청용신, 임수. 임수가 드러나 있지 않고 일지에 있죠. 일지가 희용신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 식상, 긍정적인 측면. 병화가 큰 기신이죠. 병화 편이.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날 거예요. 의심도 있고 변덕스럽고 이런 것들. 내심의 성격은 격신의 오행이죠. 오행. 그리고 십신은 보조이다. 다만 병화를 재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오행의 단점을 가미한다. 중요한 것은 일간의 특성과 격신 오행이 서로 거역하는지 거역하지 않는 것인지로서 기본적인 심성, 인품의 원만함 등을 보고 후에 주법상의 기법을 반영한다. 이 사례는 일간이 무토, 따라서 무토의 수용성, 진중함, 신용중심의 기본적 특성을 먼저 읽어주는데 신강력이나 인성의 여부들을 같이 본다. 뭐 약하진 않죠. 그래서 그냥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 사회적인 성취는 격신과 청신의 보조와 십신이 주다. 임수 편재, 그다음에 경금 식신. 그런데 약하다. 구현이 어렵다. 그래서 식신생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뭔가 매즘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개인적인 성취 만족감 이것은 음양조우로 보는 거죠. 건강 신내사 마찬가지고. 이 팔자는 그 음월이지만
옆에 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극목이 있습니다. 인신충으로. 그래서 음이 체가 될 수가 없죠. 도리어 양이 더 강하죠. 그래서 양이 체이고 음을 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금극목을 없애주는 거죠. 화극금, 화극금 해서 목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은 화를 생하면 안 되고요. 목은 극토를 해야 됩니다. 이 팔자는 지금 시의 을묘에서 목극토가 을무가 목극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운에서 대운에서 받쳐주면 이제 음양의 어떤 조리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편안함, 만족감 이런 것들이 배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팔자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점,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적합한 직업을 볼 때요. 직업. 잉태 기간에 거주한 장소의 중요성. 명리풍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가장 좋은 명리적 풍수는 우리가 뭐 쌍둥이 뭐 이런 거 할 때 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 사주팔자 이런 거 차이를 구할 때 풍수로서 구한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풍수의 차이를 읽느냐? 그러니까 주거지를 따질 때요. 격신 지역 똑같은 사주팔자라고 하더라도 격신 지역에 살고 있는지 용신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명리 풍수적인 어떤 관점은 격신 지역에서는 출생하는 거, 출생. 용신 지역에서는 거주해야 돼요. 거주. 활동한다니까요. 거주 지역은 용신 지역, 출생 지역은 격신 지역.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풍수와 명리의 어떤 그 결합 형태라고 봅니다. 직업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현재 직업이 아니고요. 이상적인 어떤 직업을 추천하는 정도죠. 그래서 현재 직업이 사주팔자에 드러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직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쪽집게처럼 맞추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면 가장 성공하기 쉽다. 그것을 우리가 골라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신종 직업 볼까요? 유튜버라는 직업을 사주팔자로 읽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다만 방송 매체, 전파 매체 이런 것들과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익숙한 어떤 표현 수단에 익숙한 그런 정도의 큰 어떤 부류로서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겠다. 이런 정도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현재 직업을 우리가 찍어낸 곤란은 다만 단순히 전통적인 분류 뭐 공무원이냐 교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어낼 수는 있겠죠. 판검사냐 뭐 군인이냐 경찰이냐 이런 것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직업의 어떤 형태 아니면 직업의 어떤 다양한 변화에 의한다면 사주팔자로 현재 직업을 맞추는 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가능하지도 않다. 다만 성공하기 쉽고 성공하기 쉽고 자신을 어떤 구현하는 그런 어떤 직업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하고 권유할 수 있죠. 재성이면 공부를 해라. 관살이면 심사숙고하고 뭐 어쩌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관살의 패단을 말하는 거죠. 관살의 패단. 성급하기 쉽죠. 그래서 심사숙고해라. 인성은 어떤 집중해서 연구하는. 식상은요, 이건 현실성, 활용성이죠. 그래서 현실 중시. 비겁, 이것도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 충고를 안 듣는 것 단점이 있죠.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직업을 추론해 줄 수 있는 거죠. 관리형이냐, 조작운용형이냐, 사유형이냐, 재력형이냐, 자유형이냐, 직장형이냐, 공공형이냐, 빈곤형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산명학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돈을 벌려고 하는 적합한 직업,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직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년지에 사령한 지장간, 그 다음에 월간이 돈을 벌려고 하는 직업, 천직, 그 다음에 년지 사령한 장관이 적직, 돈을 벌려고 하는 직업. 이런 식으로 산명에서는 구분하기도 합니다. 뒤에 75페이지에 보면 돈을 버는 능력의 비교 이렇게 해놨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격동십신 아까 봤죠? 효신, 겁재상관, 질산 이런 것들. 인성이 깊으면 업도 무겁다. 우리가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음이 왕하고 제역 없을 경우 이것은 정신분열. 그런데 그걸 통제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영통한 무속인 이럴 정도. 영통했다는 말은 그냥 정신이 나갔거나 정신이 분열하는 거하고 다르죠.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어차피 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흉신과 흉신이 연주에 있을 때 3세 우리가 전생의 어떤 이런 걸 볼 때 이런 식으로 봅니다. 편인이 연주에 있다. 겁재가 연주에 있다. 산명학에서는 연간과 간합하는 글자로서 반성이라고 이름 붙여서 무의식, 그다음에 전세적인 영향, 조상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일간 기준 그 연간과 간합하는 글자를 봐서 수양과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개수
개수가 저는 연관인데 개수와 간합하는 무토입니다. 저는 경금이 일간이죠. 그러면 인성이죠, 인성. 그런데 사주팔자에 식신이 있기 때문에 인성은 효신으로 바뀝니다. 효신. 그리고 신약하기도 하고요. 그럼 효신이 제 무의식 어떤 전세업, 우리 조상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효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효신의 어떤 업이 무거운데 그것을 내가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고 해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 업이 물려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전세의 사악한 마음, 말이 다름, 억압이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전생의 어떤 업이라. 그래서 현세에서는 생각이나 견해가 대부분 세속의 도덕적 관법과는 동떨어진 것이죠. 항상 또 고독하고 폐쇄적인 행위를 하기 쉽고 정신상의 이런 문제가 생기기 쉽다.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서 수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평생 생활할 때 유념해야 되겠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둘러서 지금 어떤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하고 상당히 많이 건너뛰는 것은 너무 강의가 늘어질까 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